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토론토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아주 기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외과 의사인데 지금은 이제 서양 의학하고 동양 의학 또 이렇게 대체 의학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그런 통합의학,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 이게 이제 새로운 미래 의학으로서 이렇게 세계 이곳저곳에서 통합의학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저도 지금 이제 통합의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릴렉스 하시고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담 없이 드리기 바랍니다. 금년 초에 제 클리닉에, 제 병원 진찰실에 40대의 여자 교수 한 분이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약 2년 동안 미국에 교환 교수로 있다가 한국에 귀국을 한지 한 1년이 채 못 됐는데, 이분이 가진 문제는 우선 두통, 그 다음에 어깨 결림, 또 그리고 또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요통, 허리에 통증이 있고 변비, 그 다음에 저녁에 불면증, 또 마음이 항상 좀 우울하고 그러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양방병원, 서양의학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찰, 머리에 대한 브레인 CT, 촬영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검사상에 이상 있는 병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병원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머리가 아프면은 진통제를, 어지러우면은 어지럼증을 또 없애는 그런 약을, 손발이 되리면 또 손발이 되는 약을, 허리에는 또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를, 변비에는 변비를 해서, 또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올 수 있도록 수면제를, 소화가 안 되는 소화제를, 이런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약 1년 가까이 됐는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병에 지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병이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대 여교수에게 저는 이와 같은 치료를 했습니다. 약 열흘 정도 평소에 먹던 밥을 그만두고 당근 사과 주스, 또 저는 최근에 이렇게 라이페이드 또벨이라고 하는 효소를 발효한 그런 효소, 또 그리고 뜨거운 물에 이 또벨이라고 하는 차를 타가지고 먹도록 하고, 또 생강차를 먹고, 이게 먹는 게 그냥 당근 사과 주스와 생강차와 아까 이야기한 효소 그리고 차, 그걸 먹도록 하고, 밤에는 꼭 반신욕을 해서 땀을 좀 흘리도록 하고,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걷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일종의 완전 패스팅, 절식은 아니지만 준절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되게 지금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가 지금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하면서 대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수산화 마그네슘 계통의
그 대변을 잘 보는 그런 약재 우리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도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게 전부입니다. 제 치료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내 대변을 자주 보고 저녁에 내 땀을 흘리는 것하고 음식을 먹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과일 주스와 차를 먹는 거 이 방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부인에게는 한 1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나한테 아주 중한 병이 걸리는 것 같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나쁜 병에 걸려 있는데 의사들이 이 병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진단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신이 중한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게 병이란 말입니다. 그걸 염려하는 병이.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라고 믿게 하는.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 자기 생각을 병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완전히 건강하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아까 그게 전부 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끝난 후에 그 여교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홍로 1점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뜨거운 하루에 눈 한 주먹을 넣으면 다 녹아버린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두통, 어지러움, 그런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한 거, 불면증,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분이 좋아진 후에 이제 자기 동료 교수들이라든가 자기 교회 다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저희 병원에 비슷한 사람들 자꾸 많이 보내와서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또 비슷한 방법들도 이렇게 물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거의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유명한 양의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진단도 많이 하고 약물 치료도 많이 했고 또 한의사들한테 다니면서 약도 많이 쓰고 침도 받고 많이 치료했는데 그때는 그런 증세가 해결되지 않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아주 단순한 방법 한 열흘 정도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과일 주스하고 몇 가지 차를 먹게 하고 땀을 좀 흘리게 하고 좀 걷도록 하는 이 단순한 방법을 했는데 왜 모든 증세가 좋아졌겠습니까? 왜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오늘 제가 그런 경우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이 많은데요. 그것을 왜 좋아졌느냐 하면은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치료했던 병원들에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지 않는 진통제를 어지럽지 않게 하는 그 약을 대변을 못 본다 그러면 대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을 아까 이야기했죠. 소화가 된다 하면 소화제를 통증에는 요통이 있다 그런다면 물치료나 또 진통제 약을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질병의 결과를 치료한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병원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는 고지혈증이나 또는 기타 통증이나 만성통증 또는 갑상선에 관한 질환이라든가 또는 남성들에게는 전립선 비대증, 여성들에게는 자궁근종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있죠. 또는 협심증, 뇌졸중.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가?
그것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다. 네, 요즘 그 한국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유태우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 이제 가정의학과 이제 과장도 한 유명한 교수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한국에서는 아주 이름나는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20년 동안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새로운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쓴 책이 질병 완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서울대병원에서 20년 동안 환자를 치료했는데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일생 동안 약을 병원에 타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병의 치료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의 결과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 완치라는 책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의 건강 검진을 믿지 말아라. 두 번째는 병원 믿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믿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그 현대의학의 그 병원 권위의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유태우 교수만큼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아주 많이 일치되고 이제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에 그럼 이제 제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에 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사회 경제 조건이나 또 이제 질병의 일반적 패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지금 남한 인구 4,500만 명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한 700만 명, 당뇨 환자가 한 500만 명,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이 이제 비만 환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50-60년 전, 즉 6.25 전쟁 후에 1970년대까지 이렇게 아주 드물었습니다.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 통계가 빈약합니다만 아마 고혈압이 몇만 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당뇨도 그렇고. 그러면 지난 50년 사이에 이러한 환자들이 약 1,100가량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만성 질환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나 고지혈증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조문을 가지 않아요? 상가에 조문을 가면 3사람 중에 1명이 암으로 치료받다 죽은 사람이 가게 됩니다. 지금 3대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 암이 첫째고, 두 번째가 뇌졸중, 중풍에 걸린, 세 번째가 심장병이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때문에. 그런데 이 3대 사망 원인인데, 이것은 5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한 그 IYF하고 지난 2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이제 의료봉사를 2년째 갔습니다만,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국립병원을 2년 전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10대 사망 원인이 되게 거기는 뭐 말라리아, 에이즈, 폐결핵, 설사, 영양실조, 이런 쪽으로 갑니다. 급성 질환. 그래서 10대 사망 원인에 우리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의 3대 사망 원인은 첫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병, 세 번째가 뇌졸중입니다. 캐나다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3대 사망 원인이 아프리카의 10대 사망 원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의료 통계를 접할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본 거에 의하면 아마 북한의 10대 사망 원인에 우리 남한의 아까 이야기한 3대 사망 원인이 예, 그게 아마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북한이 같은 풍토에서 사는데 북한에 가면은 우리한테 많은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있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단 말이야. 우리 한 50년 전에만큼이나 적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고혈압 원인이 또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당뇨의 원인이나 또는 암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만성 간 질환이나 이런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짐작이 되십니까? 무엇입니까? 병의 진짜 원인이 네? 네, 음식. 네.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동물성 음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식 음식을 먹는데 그걸 과식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응? 패스트푸드. 아까 그 이제 음식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지 않은 음식이 들어가는 패스트푸드 음식.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보여요. 또 운동 부족. 예, 운동 부족도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운동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예, 지금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다 걸어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흘러야 몸속에서 노폐물이 나가는데 땀이 흐르지 않아요. 또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까? 공해가 있지 않을까요? 예? 공해. 예. 공해도 있고 스트레스. 너무 한가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운동 부족이면서도 혼자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옛날에 서로 어울렸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타 여러분께서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 자, 뽑아보면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을 우리 사람에 맞지 않는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생태학적 영양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사람이 취하는 이 구조가 곡식과 채소를 위주로 먹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른두개 이빨 중에서 이 성분이 한 2개, 이것만 동물성 식품을 먹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이제 반생태적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음식, 좋지 않은 음식을 과식했다.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 옛날보다 먹고 살기는 좋은데 마음이 안 편하단 말이에요. 특히 너무나 경쟁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긴장하고 경쟁하고 과로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서 우선 분노와 좌절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작용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그다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혹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이라든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의 병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응? 아까 이야기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혈압이 높은데 그냥 혈압약을 먹는다. 당뇨가 있는데 혈당 강아지를 먹는다. 통증이 있는데 통증약을 먹는다. 암이 있는데 보이는 암만 수술하고 그걸 항암제로서 또는 방사선으로 불태워가지고 보이는 암만 해결한다. 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해결하니까. 원인은 아까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요,
제가 신앙의 세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거하고도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씻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씻으려고 하고 내가 어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누가 간음했습니다.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그리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연고돈도 잘 내요.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죄가 씻어집니까?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씻어진 거 보셨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를 씻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아까 어때요? 혈압이 높고 당뇨가 높은데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다니는데 그 병이 낫습니까? 병이 안 낫는단 말이에요. 약이라고 하면서 먹으면 그 병이 사라져야 되는데 혈압약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치료가 됩니까? 혈압이 치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뇨약이 당뇨를 치료하면 여전히 당뇨약을 먹지만 당뇨병은 계속 진행돼서 눈에 합병증이 오거나 콩팥이 상하거나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래요? 그것은 당뇨나 고혈압의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 결과를 지우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그 죄의 결과를 지우려고 하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심을 품고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지 죄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의 진짜 원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를 믿고 있는 마음. 즉 내가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 죄의 근본 원인에서 죄가 완전히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비워져 버려서 내가 정면 부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다 비워져 버렸을 때 그 죄의 근본 뿌리가 해결됐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교회 가고 나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써진단 말이에요. 내가 혈압이 높을 때 병원에 가고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마음 가운데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한다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천가지 만가지 모든 생각이 바로 내가 근본 죄와 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고 내가 전면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똘방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똘방나무는 똘방밖에 안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비료를 하고 잘 가꾸고 가지치기를 하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건 똘방밖에 안 열려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가고 회개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빌고 해도 거기는 죄밖에 우리한테 나오는 전부 죄만 나온다. 똘방나무가 단감이 열게 하려면 똘방나무 근본적으로 그걸 잘라버리고 똘방나무에다 단감의 척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단감나무가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죄의 본체이기 때문에 내가 전면적으로 죽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내가 완전 포기되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그때 죄가 죽고 하나님 마음이 일어난 것 같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 나의 병의 근본 원인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병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까
과식하고 스트레스고 운동 부족이라고. 그럼 과식하고 스트레스하고 운동 부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피가 오염된다. 자, 우리가 만병일독이다. 옛날 그 동양의학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에서 온다. 모든 병은 피가 오염돼서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가와 일치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서양의학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의학은 병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지우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병의 근본 원인은 혈액 오염이란 말이에요. 피 오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과식을 한다. 그러면 과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중에서 단백,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지 않겠으면 설탕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피 속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또는 당분이 이렇게 기름기가 많이 높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게 돼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 지방이 높아지게, 또 수분이나 소금기도 높아지게.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피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혈액 오염이라는 거예요. 피 오염이에요. 피 오염에 관여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과식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공동적 특징이 있는데요. 당뇨에 걸린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면은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밤에 계속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나무 일까지도 책임 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너무 믿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든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많이 돼요. 네. 그러면 그것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몸속에 적혈구라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생성시켜요. 그래서 이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라고. 우리가 화이트보드가 흔들려고 미안합니다. 운동 부족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운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연소되어 불태워져가지고 칼로리를 이용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원식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영양분은 많은데 그게 불태워져가지고서 칼로리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전부 독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땀을 흘려가지고 땀으로 통해서 독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가 끈적끈적하게 돼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은 요즘은 이제 냉전입니다. 냉이. 자, 냉장고가 나온 후로 우리한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음식을 전부 냉장고를 먹기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 몸은 산술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가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과거 사람은. 근데 요즘은 가는 곳마다 늘 물병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차를 데리고 가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화분에다가 물을 자꾸 주십시오. 얼마나 뭐가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많이, 정도 이상은 말이에요.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것도 찬물을 먹게 돼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물 자체가 성질이 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냉해져요. 또 우리 몸을 냉하게 만든 것은 이제 아까 운동 부족한 것도 운동 이 앞에 있는 것이 또 이게 몸을 냉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몸을 체온을 떨어져요. 과식이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요즘요 체온이 우리 성인들의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보통 36, 겨드랑이에다가 제대로 쟀을 때 36.5도에서 36.8도가 이제 성인의 경우에, 아이들은 37도까지도 정상입니다만, 그런데 36.3도 이하를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체온인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대중 강연을 이렇게 할 때 체온을 다 재보게 했는데요. 어떤 지난번에 부산 포모도 호텔에서 이제 저는 그 집단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열흘 동안에 그 뉴 라이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당근 사가지고서 먹고, 아까 그 여교수한테 했던 그것을 요즘은 그냥 한두 사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몇 백 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서울의 양재동의 교총회관에서 또 전국의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이게 다 사라지는 그런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재보면요, 체온을 재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 여러분 중에서 지금 체온을 재보면은 저체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35도대인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체온이 낮으면은, 체온이 1도가 낮으면은 면역력이 보통 30~40%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어떤 환자에게 체온을 1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5배는 6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만병의 원인이 냉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체온이 떨어지게 하는 게 가능한 냉기의 원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찬걸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조금만 뭐 하면 얼음을 사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물을 많이 먹어요. 또 성질이 찬 음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질이 찬 음식은 하얀 색깔들이 좀 성질이 찬 음식이에요. 겨울에 하얀 눈이 내려져 흰 눈이 차단 말이에요. 하얀 우유, 흰 밀가루, 화이트 슈거,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하얀 미원, 이런 것들이 다 성질이 찬 것입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태학적 영양제들. 오늘 이런 식품이 이제 주식품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뭘 먹으러 가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것만 사실. 커피, 녹차, 이런 것들이 성질이 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몸이 냉하게 될. 자, 오늘날은 왜 집단적으로 암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 냉기하고 관계있다고 주장하는 면역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때요? 우리가 노화되면은, 늙어가면은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손발이 냉해지고 죽은 신체는 완전히 얼음처럼 차단 말이에요. 냉기라고 하는 것은 노화이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뜻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란 말이에요. 네. 자,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이 냉담하면은 남과의 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냉담하지 않아요. 냉담하는 사람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몸의 병도 생긴다는 거예요. 몸의 냉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원인 이 네 가지가 피를 오염시키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 속에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다 완전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완전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다 나을 수 있는 장치가 천부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그 끈적끈적한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라든가 소금기라든가 이런 게 이 혈관에 침착이 돼요.
혈관에부터. 그럼 우리 혈관은 이제 저는 외과가 살아나서 사람 배를 아주 많이 열어가지고 혈관을 아주 많이 만들어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여성들의 혈관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냥 풍선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요. 탄력성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는, 특히 담배 많이 피우고 고기 많이 먹는 이렇게 남성들, 노인들 혈관은요 아주 딱딱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동맥경화가 심한 분들은 나무 뿌리처럼 딱딱한 혈관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니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 혈관 안에는 어때요? 기름기가 이게 끼인단 말이에요. 그게 고지혈증이고 동맥경화증이에요. 피가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하면 피가 오염된다. 그러니까 혈관은 어때요? 예, 탄력성이 떨어졌지. 혈관 안에가 때가 끼니까 좁아 있단 말이에요. 작은 혈관은 아주 많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은 좁지, 피는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하고 뻑뻑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 심장은 어때요? 어떻든 한사코 전신에 피를 다 보내려고 심장이 맡은 임무가 전신에 피를 보내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야 돼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 정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200배 정도 돼요. 그걸 이 작은 심장이 이 펌핑 쥐어짜가지고 피를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써요? 혈관은 좁고 피는 뻑뻑하니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게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피가 오염된 게 잘못되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심장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압력을 막 높인단 말이에요. 그게 고혈압. 그래서 혈압약을 쓴다.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지금 심장이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압력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혈압약을 오래 먹는 경우에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뭐예요? 피가 뻑뻑하고 끈적끈적하면서 맑게 만들어서 맑은 물이 개울이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만들어서 스스로 압력을 높이지 않고도 피가 잘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게 원인을 치유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 피가 끈적끈적한 게 한 것 속에 뭉쳐가지고 피찌꺼기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선직국 알아요? 그런 게 이제 돌아다니는 쌀알처럼. 그게 심장의 관상동맥,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막아버리면 그게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증이에요. 그게 갑자기 우리가 심하면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피찌꺼기가 뇌 혈관을 막으면 그게 중풍이란 말이에요. 그 피 속에 아까 어떠세요? 끈적끈적한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대사가 안 돼요. 그게 당뇨란 말이에요. 피 속에 있는 기름기가 내 간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영양 반응이 되고 찌꺼기가 많아서 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보관하고 또 거기에 있는 독을 해독하는 것인데 그 기름기가 간에 침착하면 그게 지방간이랍니다. 피가 잘 흐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못 흘러서 작은 혈관이 막혀요. 남성들이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전립선 속에 있는 독을 끌어내지 못해요.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여성들이 자궁에 피가 잘 흘러가면 되는데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해요. 왜? 오늘날 여성들은 너무 찬 걸 많이 해요. 변비도 많이 써요. 배꼽을 내놓거든. 너무 타이트한 청바지나 이걸 입어야 혈류를 막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성들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번기가 오고 밭에서 김맥이라면서 땅에서 지혈이 올라와가지고 원열 치료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요. 계속 청량음료 얼음을 넣어가지고 계속 먹고 다니는. 그래 요즘 여성들한테 웬만하면 자궁 건종이 굉장히 많다. 자궁 건종이라는 게 뭐예요? 피가 안 가가지고 독이 해독이 안 되니까 우리 혈관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인데 거기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가 하는 일이 모든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리고 거기서 산소 세포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부산물을 또 운반해가지고 콩팥으로 또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노폐물을 배설시킵니다.
그게 피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피찌꺼기가 있어가지고서 작은 혈관들이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작은 혈관이 막히니까 그 전립선에도 비대증이 생기고 자궁에도 피가 안 가니까 근육이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피 속에 오염된 피 속에 뇨산이라고 하는 것이 발가락 같은데 침착되는 그게 통풍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우리 콩팥에 너무 독이 많아서 해독을 하다가 콩팥이 과로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게 만성 신장염이에요. 우리에게, 자, 피부에 알레르기 질환이 아주 많죠. 아토피라든가 건선이라든가 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죠. 그게 참 알레르기 비염이 병원에서 약을 써갖고 치료된 사람 봤습니까? 혹시 만성 피부 질환이 병원에서 치료해갖고 치료된 사람 봤어요? 왜 안 되느냐면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이들이 콧물이 나오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몸으로 봐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거냐?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든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장치를 이 몸을 만드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을 먹지요. 쉬운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그럼 그 쉬운 음식이 들어가고 설사한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자,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그 독 있는 음식을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아프게 해놨어요. 음식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부패한 음식하고 섞어지면은 우리가 이 병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음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나 간이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토하게 해놨다.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한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열을 올려 땀을 나게 해서 감기균을 밖으로 몰아내고 또 기침 가래를 통해서 감기의 염증을 갖다가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몸속에 저는 피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피 속에 있는 오염 물질을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쓸어내려고 땀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쓸어내고 있어요. 그게 피부 발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이라든가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그건 몸으로 봐서 아주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피부 발진은 안 나고 그 독이 몸속에 있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엄마들이 젖을 잘 안 먹이 아니고서 우유를 많이 먹입니다. 우유 먹이고 또 밀가루, 슈가, 고기 그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이면 몸에 독이 쌓여가지고 계속 우리 설사를 하듯이 콧물로 독을 계속 지금 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흐르는 거 아주 좋단 말이에요. 몸에 독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졸업을 하려면 콧물이 나오는 것을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약을 많이 써봤습니다. 이런 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쓰는 약이 부신 비질 호르몬하고 항히스타민이라는 두 가지 약을 써요. 그러면은 감쪽같이 콧물이 안 납니다. 한 며칠 정도. 그건 마치 뭐냐면 부엌에서 불을 켜가지고 불뚝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불뚝 입구를 갖다 이게 딱 막아버리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와 같은 치료와 같은 거예요. 콧물이 나오는 걸 막는 약을 씁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는데 그 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쉬운 음식을 먹어서 설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사라고 하는 걸 병으로 생각하고 치사하게 설사를 못 나오게 하는 약을 써서 설사를 다 막아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패한 음식이 뱃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피부 질환이 잘 나지 않는 것은 그게 병이 아니라 콧물 흐르고 피부 발진 병이 아니라 그게 치료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부병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부 오염이 해결이 돼요. 피부 오염.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암이 그렇게 갑자기 수가 많아졌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우리 몸에 독이 쌓여가지고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그것도 한사코 우리 몸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있는 문제를 한사코 해결하기 위해서 독을 밖으로도 쓸어내고 코로도 쓸어내고 피부로도 쓸어내고 또 혈관 안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피가 지나가도록 하려고 혈관 가장자리로 이 몸 기름기라든가 이것을 어떻게든 쓸어내고 혈관 통로로 피를 패스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피부 혈관 가장자리를 몰아놓는 게 그게 독미 경화인 것입니다. 그게 독미 경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피 속에 있는 독을 이렇게 혈관 가장자리로 침착시켜가지고서 혈관 중심으로 피를 어떤 식으로든 한사코 흐르게 하려고 하는 자구책이란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만 몸에 있는 독이 한개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한쪽으로 쓰레기 모아서 쓸어 놓듯이 한쪽으로 모아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만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여기 그 시원하게 나오면 전혀 안 되는 것은 우리 몸에 독이 계속 있으면은 다시 또 암을 만들어야 된다. 암을 만들어내는 게 잘못이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증세가 나쁠 것이 없다. 천 가지 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많은 병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병명이 뭐 심장병이든 무슨 병이든 무슨 뭐 병명이 우리 서양학 교과서는요 이렇게 두껍기는 화려하고 두껍긴 하지만 전부가 질병 목록표입니다. 결국 원인은 피해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 원인이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해 오염 해결을 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과식하는 것은 소식을 하면 된다. 너무 많이 먹었다. 뭘 많이 먹었어?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 복채식 위주로, 복식과 채소 위주로 소식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학 교수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한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소식을 한단 말이에요. 밥을 그만두고 아까 당근 사과 주스하고 생강차 먹게 하고 아까 효소를 먹게 했더니 문제가 다 사라졌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절식이라고 해요. 일종의 디톡스를 말하는 거예요. 해독, 디톡시피케이션. 저걸 하게 되면은 왜 그 여교수의 두통과 어깨 결림과 어지럼 또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거 이런 모든 문제가 일주일 동안 그걸 한다고 살았어요. 그건 제 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환자에게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건 누가 치료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면역력이 치료를 한 거예요. 그 교수 안에 있는 면역력. 제 치료한 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좋아지느냐?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칼로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어때요? 피 속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 쓰레기 제거하려고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라든가 소금기나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칼로리로 연료로서 다 분대가지고 그걸 다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러한 절식을 이렇게 하면은 4일째나 5일째 정말 그분 입에서나 피부에서 아주 지독하게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래요? 몸에 있는 노폐물 쓰레기가 실제로 연소돼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오줌도 짙게 나오죠. 대변도 새카맣게 나오죠. 눈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고 콧물, 가래 이런 게 아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피부의 발진도 더 심해지죠. 우리 몸에 과잉 영양분이 많이 피 속에 그러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는 거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들이 우리 백혈구가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들어오거나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거나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하루에 몇천 개 내지 몇만 개 암세포가 다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이 안 되냐면 우리가 암세포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쓰레기와 같은 새로운 세포, 이상세포인데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NK세포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 게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매일마다 청소를 해버려요. 그런데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NK세포가 약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을 보고도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상세포를 청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보다 오토라이시스. 스스로 자가 분해하는 자가 청소 기능이 있는데 우리 하도 영양분이 많이 들어오고 피가 오염돼서 노폐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이 백혈구도 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피 오염 속에서 흙탕물 속에서 계속 떠다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오염물질 꽤 있으니까 그걸 잡아먹는 배가 너무 불러요.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청소를 다 못해요. 자, 고양이가 배가 부르면요 먹이 많으면 쥐가 지나가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도 배가 너무 부르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식 기간 동안에 밥이 갑자기 끊어졌단 말이에요. 밥이 갑자기 끊어지니까 백혈구가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왕성하게 잡아먹어요. 그 몸에 이제 열이 납니다. 자, 여러분, 암탉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암탉이 그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하는 거 보신 일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 암탉이 20하루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21일 동안. 어쩌다가 잠깐 나가서 물하고 먹는 거 많다고 하루 종일 안 됐잖아요. 하루 21일 동안 거의 절식을 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깐 후에 이렇게 병이 들지를 않아요. 근데 대대적인 청소가 있어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나요. 암탉이 왜 그렇게 안 됐냐면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안 먹어요. 몸에 열이 왜 나느냐? 피가 왕성하게 돌아다니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병이 생기질 않아요. 야생 동물이 갑자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들어가고 심장마비로 죽은 야생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려가지고 토가 나는 놈 하나도 없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쩔거리고 다니는 야생 동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야생 동물 병이 안 걸리냐? 야생 동물들은 몸이 조금만 좋지 않거나 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굶어버려요. 조용한 곳, 며칠이고 몸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그런데 인간만이 계속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많이 먹어. 그래서 병은 인간하고 사람이 기르는 집에도 기르는 애완동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최고의 의학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스트레스는 아까 너무 과를 하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과를 하고 긴장하면 스트레스 해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부죠? 운동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운동은 걷기와 같은 그런, 땀을 나는 만큼 걷기와 같은,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을 다 하시겠지만,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걷는 그 땀이 날 만큼 그걸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근육은 이 하체가 약 70%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기를 제거해요. 그것은 온열요법을 하면 됩니다. 찬 걸 먹지 말아요. 뜨거운 물을 먹 생수 대신. 그 다음에 아까 찬 음식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과 같은. 여기는 욕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만 족욕이나 뜨거운 물에다 발이나 손을 담가서 땀을 좀 내게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자 교수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까? 왜 그 교수의 문제가 생각을 합니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통증 있는 분은 꼭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을 못 세주는 통증불통이다. 불통증통이다. 이 말은 통하면은 통증이 없고 불통증통, 통하지 못하니까 통증이 있다.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단 말이에요. 자, 내물에 맑은 물이 잘 흘러버리면 거기에는 어떤 병도 생기냐고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부패하니까 파리도 생기고 모기도 생기고 세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불통증통이다. 안 통하니까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깨가 결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합시다. 거기에 만약에 피가 잘 통했다면 절대 통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피가 오염돼서 피가 안 통하니까 피 좀 잘 통하게 해주라고 나한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피를 오염시키는 것 좀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 좀 잘 통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까 여 교수의 두통 문제는 10일 동안 절식을 해가지고 피를 맑게 했다.